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방공채 영어 푸는 방법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영상을 올렸었는데 소방특채를 준비하신 수험생분께서도 소방특채 영어 관련돼서 팁 관련돼서 영상을 올려줄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동영상 한번 촬영해 볼게요. 이게 지금 소방특채 기출인데요. 일단 특채 수험생분들은 이 소방 영어 특채 뭐 나중에 기출을 풀거나 아니면 뭐 모의고사를 풀거나 실전 연습을 할 때 실전 연습을 하기 전에 먼저 영어 단계별 연습이 제대로 연습이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다수의 이제 전수가 잘 안 나오시는 소방특채 수험생들을 상담을 해보고 과외를 해보고 그리고 테스트 해봤을 때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영어 점수가 안 나온다기보다는 제대로 기반이 안 잡혀가지고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선 어휘 같은 경우는 소방 특채 수험생들은 일단 본인이 보고 있는 뭐 소방 전문 어휘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수능 어휘를 봐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소방 특채 영어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진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 하나만 집중해서 일단 모르는 단어 위주로 계속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뭐 소방 전문 어휘 같은 경우는 저 영스파 네이버 블로그에도 다운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 기출을 푸시면서 모르는 소방 전문 어휘 같은 거는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그 소방 전문 어휘는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뭐 좌우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알면 좋은 거지 모른다고 해서 못 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 집중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만 줄여나가세요. 절대 교재 늘리지 마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로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특채 기출을 풀고 혹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공채도 푸세요. 공채가 좀 더 어렵지만 거기서 푸시면서 모르는 어휘용 단어나 독해용 어휘들을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노트를 자투리 시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와 그리고 그 어휘 노트가 겹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복습 효과도 생기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빠진 부분을 어휘 노트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그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종종 이제 좀 어려운 약간 수거나 뭐 그런 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저희 영스파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자투시는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 거의 안 나오는데 뭐 나와야 뭐 거의 한두 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되겠죠. 거의 한 문제로 학교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법 교재 하나를 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문법 교재라고 하면은 거기서 외워야 하는 이론도 있을 거고 거기에 단원별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론은 단단히 외워주고 그리고 단원별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간단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출제 포인트 적지 않으면은 문제 푸는 게 많아도 자, 지금 문자가 와가지고 중간 끊겼는데 다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문법 문제를 풀고 나서 반드시 문제 옆에 출제 포인트를 간단히 적어보세요. 이 문제, 문법 문제가 문법 이론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고 어떤 식으로 물었는지 그렇게 적어야지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문제를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나오는 건 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기출 가서 소방 특채, 경채 영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문법을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은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문법이 잘 안 잡혀 있는 분들은 저는 그래도 1시간은 꾸준히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죠. 바로 특채나 경채나 여러분들이 독해가 이제 중요한데 독해를 읽기 위해서는 다시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장을 읽기 위한 이제 문법들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구문과도 겹치죠. 그래서 문법은 계속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본다기보다는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법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러면 문법 이론에 있는 예문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짧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필수 어법이나 구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문 독해 연습이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의 기초 독해 연습이기도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소방특채 기출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또 나중에 뭐 자유스토리 독해 같은 경우도 이제 어법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소방공채까지 많이 푼다고 했을 때 그 정도 내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법 교재, 소방특채, 소방공채, 자유스토리 이 정도 내에서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 문제 틀리는 거는 이론이 암기가 안 돼 있고 적용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방특채 수험생들 랜덤 문법까지는 굳이 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섞이기만 하거든요. 랜덤 문법은 뭐 수학 공채나 공무원 수험생들이나 이제 좀 문법 많이 나오는 경우는 풀라고 하겠지만 특채 같은 경우는 워낙 문법이 적게 나오고 나오는 게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법 교재와 그리고 기출 그리고 자이스토리에 있는 어법 문제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줄여나가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독해죠. 이제 독해를 잘 못하시는 수험생들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문장 구조 분석 안 되고 두 번째, 짓도 찍기 안 되고 세 번째, 끊어 읽기 안 되고 네 번째, 구문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석을 잘 못해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실전 연습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단계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법과 구문을 연습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근데 아쉽게도 많은 수험생들이 문법과 구문이 제대로 안 잡혀 있어요. 구문에서는 우리가 구문을 해석하는 이유는, 구문을 연습하는 이유는 독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구문에서는 문법 파트별로 여기 짧은 지문으로 계속 반복해서 좋은 구문을 연습을 해줘야 돼요. 거기서 이제 지독지키를 해야 돼요. 보통 수험생들 상담을 해볼 때 테스트를 해보면은 해석시켜보면은 이렇게 앞뒤 왔다 갔다 해석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실전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세 과목을 시험을 빨리 봐야 되는데 앞뒤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영어는 지도치기를 앞에서부터 해석해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장 구조 분석을 제대로 못해요. 왜냐면은 문법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이라는 게 다시 말하지만 문법 문제만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독해 지문 안에는 여러 가지 문장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장 안에는 다양한 어법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 어법들을 모르면 당연히 문장 구조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또한 구문 독해 연습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계속 해석을 하면서 따지셔야 돼요. 구문 독해까지는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따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는 구문 같은 거 계속 구문 연습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끊어읽기 연습도 해야지. 그래야지 긴 지문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중심 내용 위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연습이 충분히 되시면은 그 다음에 유효부 독해가 수월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소방직 수험생들이 이런 기반 연습, 여기서 기반 연습이라는 거는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 기초 어휘, 기초 문법, 그리고 구문이 제대로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인강 들은 걸 끝 하고 다음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러니하게도 독해에서 문장을 못 읽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못 읽으니까 아무리 독해를 많이 풀어도 독해 실력이 잘 안 늡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선생님, 지금이라도 구문 독해 해야 되나요?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지금이라도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4월달 시험장 갔을 때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단계별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계별 연습을 하고 나서 저는 사실 소방 특채는 자유투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소방 강사님들은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지문들 많이 섞어가지고 풀라고 할 텐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유투면 충분해요. 왜냐면 자유스토리도 요즘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영어 실력이 늘어가지고 자유스토리 기본편도 쉽지가 않아요. 막 순서 배열, 막 빈칸 완성, 막 문장 삽입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스토리 추천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제일 잘 만들었어요. 독해 교재를. 해설이 거의 끝판왕이에요. 뭐 어떤 교재랑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장 구조 분석 잘 나와 있고, 정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그리고 구문도 잘 나와 있고, 또 어법적인 내용도 잘 나와 있고요. 무엇보다도 해석이 의역과 지역이 둘 다 되어 있어요.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이스토리를 여러분이 제대로 풀면은 소방 특채 영어는 독해는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험생들이 선생님 저는 독해를 풀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안 해서 그래요. 단순하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형은 독해를 할 때는 일단 시간은 잴 필요 없어요. 시간은 이렇게 20문제로 구성된 뭐 기출이나 모의고사에서 시간을 재시면 되고요. 유형을 독해서는 굳이 시간을 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어려운 질문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쉬운 질문은 좀 빨리 풀 수 있고 별로 유형을 푸는 거는 시간이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 유형을 독해를 풀 때는 우선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으면서 푸는 것보다는 빠르게 읽는 거는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읽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그냥 감독해를 해요. 감으로 독해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 파악 다 놓쳐요. 그러면 의미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일단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에다 계속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계속 예측하는 거죠. 아, 이거 중심 내용인데 다음 내용은 순적 관계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다음 관계는 역적 관계인데 그럼 주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에 계속 표시를 해주세요.
계속 내용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있는 건 빨리 읽어. 근데 내용 파악 다 놓쳐요. 그러니까 독해 실력이 향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계속 표시를 하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온다고 바로 해석을 보는 게 아니라 일단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하지만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 문장과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다음 문장의 중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체크해가지고 둘의 관계가 순적 관계인지 역적 관계인지를 판단해 봐가지고 내가 비록 이 문장은 해석이 안 되었지만 문맥상 나 이런 내용이 아닐까 하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실력이에요. 시전에서는요. 그리고 풀고 나서는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지문 어려우면 당연히 많이 틀릴 수 있죠. 그걸로 여러분 자신감 떨어질 필요 없고요. 그리고 선생님 저 자이스트 독해 풀고 싶은데 영어 어휘가 너무 안 잡혀 있어요. 그냥 어휘 보고 하세요. 먼저. 왜냐면 굳이 어휘가 안 잡혀가지고 독해를 못하는 것보다는 그냥 미리 어휘를 체크하고 우리가 풀고 나서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독해를 여러분들이 뭐 어휘가 안 잡혔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 어휘 안 잡혔으면 미리 어휘를 체크하고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시점 연습만 여러분 시점 연습처럼 하면 돼요. 그 전에 유형의 독해는 가볍게 들어가세요. 대신에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거는 소방지 특채 수험생들에게는 구문 독해 그리고 문법부터 좀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얘를 들어가세요. 그래야지 읽히거든요. 자, 여러분들 풀고 나서는 세 가지를 체크해야 돼요. 첫 번째,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우리 독해의 장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지문에 답의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읽느라고 내용 파악 못 하시는 분들은 답의 근거를 아예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분간은 일단 첫째 읽어서 답의 근거 찾는 연습해야 합니다. 선생님, 그래도 빨리 읽는 연습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건 여러분 실전에서 연습하세요. 실전에서. 그 전 단계에서 하지 말고. 그리고 답의 근거는 뭐 재진수되어 있을 수도 있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답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이스트 독해 추천하는 이유는 그게 잘 나와 있어요. 답의 근거 왜 답의 근거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보통 영어 강사님들의 교재는 인강을 팔기 위해서 해석이 자세하지 않은데 자이스트는 독학교재잖아요. 거의 과외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일 잘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여러분 분석해야 돼요. 매력적인 오답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오답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오답이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오답이다. 그래서 A4 용지에다 정리를 해주세요. 정답의 근거 한번 적어보고 간단하게 한글로 오답은 왜 오답인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작성을 하다 보면은 각 유형별로 접근법을 알게 될 거예요. 물론 책에서도 접근 방법이 나와 있고 선생님 저 접근 방법 좀 알고 싶은데요. 유튜브에 요즘에 수능 강사님들 중에서 젊으신 강사님들 중에서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추천하는 두 강사님은 또 선생 그리고 김강진 영어 간단히 검색해 보면은 각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리딩 스킬 같은 거 다 알려줘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의 근거랑 그리고 오답 분석 같은 거 하시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각 유형별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매력적 오답은 피해야겠구나. 이런 게 여러분들이 리딩 스킬, 독해 원리, 독해 전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독해에서 30%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건 당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게 어휘, 문법, 구문이라는 거죠. 이게 70을 차지해요. 정확히 말하면 독해에서 독해용 어휘는 40. 그리고 문법과 구문은 30을 차지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아까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우리가 답을 유추하자고 했잖아요. 일단 읽고 넘어가되 앞뒤 문맥으로 중심 내용 파악해가지고 유추하자. 하지만 풀고 나서는 달라요. 거기에서는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따져주세요. 다시 여러분들이 실전 시험에서는 뭐 자이스트도 마찬가지고 너무 문장 구조 분석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문장 구조 분석에 신경 쓰는 거는 구문 독해까지만. 구문 독해는 우리가 취지가 독해 문장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유형의 독해나 실전 연습에서는 독해할 때 문장 분석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 신경 쓰다 보면 그거 신경 쓰느라고 내용 파악 못합니다. 일단은 문장 구조 분석은 필요한 부분에서 최소로만 하되 최대한 답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연습을 해보시고요. 하지만 풀고 나서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주세요.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만약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저는 노트에다 독해 노트라고 하죠. 독해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독해 노트에는 내가 계속 문제를 풀면서 내가 약한 문장들이 계속 모이게 됩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이거를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들 실제 시험 갔을 때요. 빨리 있잖아요. 그리고 뭐 국어도 풀어야 되고 수학도 풀어야 돼요. 정신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독해를 풀다가 실전 시험 갔을 때 내가 못 읽는 문장이 나온다. 어떻게 되죠? 머리가 하얘져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안 보여. 그리고 뒤에서 당황해가지고 막 실수하기도 하고요. 그걸 예방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문장들을 정리해가지고 철저히 문장 구조 분석을 한다. 다시 이게 또 구문 독해와 연관이 있고 다시 또 문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문법이라는 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특채 수험생들 한 문제 나온다 해서 문법이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독해를 읽을 때도 결국 다 문법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20문제의 싸움이잖아요. 뭐 어휘가 한 3문제 정도 나온다 할게요. 그럼 17문제는 문법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독해에서도 문법을 알아야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 독해 실력을 가장 빠르게 향상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휘예요. 여러분들이 기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어휘예요. 자이스트 독해 풀면서도 모르는 어휘들은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노트를 암기할 시간까지는 없을 거예요. 암기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만 암기를 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말한 어휘 노트는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봐주세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뭐 버스나 전철 안에서 잠자기 전에 보면은 자는 동안에 뇌과학에 의해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하죠. 어휘예요, 어휘. 단기를 연습하셨다면 마지막은 어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이스트 독해를 연습하고 나서 실전 연습은 뭐 한 달 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뭐 빨리 들어가고 싶으시면 2달 전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먼저 후방 특채를 공기출 가서 다운받으시고 특채까지 다 푸셨다? 그럼 공채 다운받으세요. 그리고 자이스토리는 여러분이 기출을 안 푸는 날에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다 풀었어. 그러면은 저는 소방 강사님들의 모의고사는 이렇게 질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경찰이나 공무원 기출 중에서 좀 쉬운 연도나 쉬운 직렬이 있어요. 경찰은 2006년도에서 2017년도 이 정도가 좀 적정할 것 같아요. 이때 좀 쉽거든요. 좀 그래도 풀만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진열에서는 교육행정지, 교육행정지 좀 쉬워요. 기출을 굳이 추천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자이스토리는 해설이 워낙 잘 났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하는데 기출 추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문이 너무 좋아요, 강사로서는. 지문이 깔끔해요. 그래서 좋은 지문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소방 특채나 소방 공채 기출까지 다 푸신 분들은 모의고사 풀기보다는 저는 생각했을 때는 그냥 쉬운 진열에 기출 풀자. 왜? 문제가 좋으니까. 특히 경찰 영어는요, 수능 교재들 중에서 좋은 문제들은 다 따왔어요. 옛날 기출들 보면은.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소방 특채 영어를 풀잖아요. 좀 요령을 알려드리면 어휘랑 뭐 수어나 생활 영어, 문법 이런 암기 파트를 먼저 풀어주세요. 거기서 시간을 줄여야 돼요. 만약 막히는 게 있으면 넘어가세요. 일단은 거기서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럼 독해 시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독해도 마찬가지죠. 독해도 여러분 풀다가 해석이 안 된다? 일단은 읽고 넘어가세요. 대신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자. 그렇게 시간 줄여가지고 여러분 다시 독해서 부족한 시간을 보완하거나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는다. 그러면 앞에서 못 풀었던 문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휘나 그리고 뭐 생활 영어 그리고 문법 이런 거 이제 풀면서 어휘는 모르는 단어 어휘 노트에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문법은 출제 포인트 옆에다 그냥 간단히 적으세요.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 정리해 놓고 철저히 문장 구조 분석하고 마지막 어휘, 독해 어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잠시 끊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아직 실전 연습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단계별 연습을 먼저 천천히 하세요. 걔를 하고서 실전 연습을 해야지 효과를 봅니다. 거꾸로 말할게요. 단계별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어설프게 실전 연습하잖아요. 풀어도 의미가 없어요. 실력이 안 늡니다. 우리가 약점은 보완해야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문제 많이 푸잖아요. 그럼 내 약점 뭔지도 모르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 연습을 빠르게 하고 그다음 실전 연습은 좀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열공하세요.